블라디미르 푸틴은 키예프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위해 러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동원령을 준비했습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공격이 준비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이는 단지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모스크바 타임스는 크렘린이 북쪽, 특히 키예프를 향한 대규모 공세를 위한 동원령 발동 직전에 있으며 현재 러시아인들이 대거 이른바 동원 명령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전면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군 복무 대상자들이 도착해야 할 장소와 시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명령서는 단순히 정보 확인을 위해서라고 하며 러시아인들을 소집하는 징병사무소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이미 전면 동원령 준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5월 25일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군대에 키이우를 정기적으로 포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격을 우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런 모습을 만들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위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모스코 타임스는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 시민들이 이른바 동원령을 점점 더 자주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원명령서는 징병사무소를 방문할 때 정보를 확인하거나 전자소집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핵심은 모든 것이 단순한 정보 확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징병사무소에서 곧 다시 방문해야 한다고 경고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벨라루스가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들의 정보를 확인해서 병무당국이 수배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구글과 얀덱스의 검색어 통계, 그리고 변호사들의 정보라고 합니다. 구글은 동원 명령서라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이 3월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 검색량의 정점은 4월 초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동원 명령서를 붙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동원 명령서 유효 기간. 빨간 동원 명령서와 같은 검색어들이 구글 트렌드에서 초인기 검색어로 등극했습니다. 한편 얀덱스 워드스탯은 동원 명령서라는 동일한 정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이 이미 작년 가을부터 있었음을 기록했으며 이후 겨울과 이른 봄에는 이러한 검색이 거의 4배로 급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동원 명령서는 지방징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명령서에는 전면 동원이 선포될 경우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언제 출두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명령서는 병역 수첩에 붙이거나 끼워 넣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른바 예비군들에게 소집 통지서가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정보 확인을 명목으로 소집되고 드물게는 건강검진을 위해 소집됩니다. 그리고 출석하면 이런 동원 명령서를 붙이려고 하거나 예비군에 가입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인권운동가들은 이미 2월에 대기업 직원들의 병역 수첩이 압수되고 그 후 소집 통지서가 발부되며 동원 명령서 부착 제한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3월에는 알타이 지방의 노보로마노브 마을 행정당국이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동원 명령서를 받기 위해 병역 수첩을 소지한 남성들에게 출석을 의무화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와 첼레빈스크 지역의 징집 대상자들도 명령서가 부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징집 대상자 중 한 명의 대표는 현재 징병사무소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확인하고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룹에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총동원 준비와 후보자 선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바로 어제인 5월 25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해외에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제부터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해외에서 러시아 시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형사적 또는 기타 박해를 당할 경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인이 체포된 경우를 말합니다. 해외에서 러시아 연방에 참여 없이 권한을 가진 법원들에 의해, 그리고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법기관들에 의해 체포된 경우를 말하며, 이 모든 내용은 이 법에 대한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수정안들은 시민권 및 국방에 관한 연방법에 반영됩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가나 국제기관이 러시아 연방의 이익에 반하거나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리고 러시아 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해외 군사력 사용 권한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토 주요 국가들로부터 크렘린이 하나 이상의 유럽 국가와 공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련의 경고를 받은 이유였습니다. 여름에 독일 정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단합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발트 3국에서 도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월에는 덴마크 정보국이 러시아가 향후 5년 안에 유럽에서 전면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미 이런 전쟁을 준비하는 이른바 제로 단계가 시작됐으며, 이에 대해 전쟁연구소가 10월에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 서부 국경에서 군광구를 재조직하고 핀란드와의 국경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또한 파괴 공작, 전자전 장비의 작동 방해, GPS 교란, 방화, 그리고 공중에서의 도발 행위도 포함됩니다. 같은 시기인 5월 25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군대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정기적으로 포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연방군은 키이우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타격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시설들과 의사결정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브로프는 마르코 루비오에게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외교 인력과 다른 미국 시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다시 모두를 겁주고 공포를 조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이미 이 난쟁이, 작은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겁을 주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브로프는 2025년 8월 앵커리지에서 열릴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의 정상회담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 엘리트들과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거친 노력들이 그 회담에서 이뤄진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위한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월요일에 러시아 외무부는 키이우에 대한 새로운 포격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대의 드론과 수십 발의 미사일,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공격이 도시를 강타한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연방 국방부는 이미 5월 24일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스스로 꾸며낸 스타도벨스크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루안스크 지역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공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러시아 군사시설, 특히 탄약고, 방공 시스템, 지휘소, 그리고 루비콘 무인기 부대 본부만을 타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꼭 지원해주세요. 유튜브에서는 이 영상 설명에 있는 학생용 소품에 대한 타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루안스크 지역에서만 생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에서는 루안스크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 대한 공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